다음으로 많이 시행하는 검사는 영상 검사입니다. 뇌파 검사를 통해서 뇌전증 모양파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을 때 뇌의 구조적인 이상들, 예를 들면 뇌출혈이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혹은 뇌의 기형들 혹은 혈관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문제들로 인해서 뇌전증 모양파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뇌전증이 생기는 어떤 원인들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들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뇌 영상 검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MRI들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CT를 통해서 뇌의 구조적인 이상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뇌 영상 검사의 어떤 MRI들은 뇌전증에 맞는 MRI의 시퀀스들을 잘 선택을 해서 자세하게 보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자세하게 본 MRI를 통해서 뇌의 어떤 부분의 문제 때문에 뇌전증이 생겼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새는 이제 MRI를 정량적으로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구조적인 이상 여부들, 그리고 어떤 형태들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고, 나중에 이제 난치성 뇌전증 환자분들의 수술에도 도움을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영상 검사에는 CT나 MRI와 같은 일반적인 이제 뇌질환에서 사용하는 검사뿐만이 아니라 펫이나 스펙트와 같은 이제 뇌전증 환자분들한테서 사용할 수 있는 영상 검사들도 있는데, 펫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 대사를 확인을 해서 대사들이 떨어져 있는 경우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스펙트라 같은 경우에는 발작을 시작할 때 혈류량이 많이 증가하는 부위를 확인해서 이제 발작 시작하는 부위를 국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영상 검사들을 통해서 뇌전증을 진단하고 시작되는 위치가 어딘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시면 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실험실 검사, 쉽게 말해서 피검사. 피검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발작을 했을 때는 젖산 수치라든지 암모니아 수치라든지 근육 수치 같은 것들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작을 했거나 의식 소실이 있고 나서 응급실로 가는 경우에는 실험실 검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 실험실 검사에서 이것들이 어느 정도 힌트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 실험실 검사가 발작을 일으키는 어떤 유발 요인들, 예를 들면 저혈당, 고혈당 혹은 전해질의 불균형 혹은 신장 기능이나 간 기능의 이상 소견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교정해서 발작의 재발을 막을 수가 있고, 발작의 어떤 기저질환으로 있는 심각한 질환들을 조기에 이제 발견해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검사를 통해서 발작의 원인이나 혹은 어떤 기저질환들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뇌척수액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뇌 감염성 질환이나 종양 같은 것들을 척수액의 세포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그러한 것들을 진단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의식 소실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서, 심장 탓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서 심초음파를 하는 경우가 있고, 기립 검사라고 해서 누웠다가 일어났다 하면서 혈압의 변동이라든지 맥박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입원해서 검사를 하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의식 소실의 순간이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비디오와 뇌파를 함께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다가 무언가 이런 잠꼬대 혹은 격한 움직임들이 하룻밤에도 몇 번씩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너무 짧아서 보기에도 확실치 않고 옆 사람이나 목격자나 혹은 본인 진술로는 확인하기가 어려울 때, 혹은 너무 짧은 시간이고 느낌만 있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뇌파 검사랑 함께 순간을 기록을 할 수 있으면은 이게 발작인지 혹은 발작이 아닌 어떤 다른 실신 증상 혹은 심적인 원인에서 생기는 것들인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서 비디오 뇌파 모니터링이라는 거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뇌전증이 진단하는 데 있어서 수술적 부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혹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발작이 과연 어떤 부분들은 발작이고 어떤 부분들은 다른 이유인지를 감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비디오 뇌파 검사는 이제 병원에서 입원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뇌파 검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비디오 촬영을 하거나 환자분들의 증상에 대해서 기록하는 역할을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난치성 뇌전증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2가지 이상의 약물을 이제 충분한 기간 사용을 했는데도 약의 효과가 없다거나 발작이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경우는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뇌전증 발작이 시작하는 부위를 찾아서 그 부위를 수술적으로 제거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이제 발작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이제 수술적 치료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뭐 비디오 뇌파 모니터링이라든지 뇌 영상 검사라는 것들을 해서 어느 부위가 문제일 것 같다 확인을 한 다음에 부위를 국소화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국소화의 방법에는 전극을 넣는 경우가 있고, 요새는 이제 바깥쪽에서 찔러 넣는 스테레오 EEG라는 것들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느 부분에서 발작이 시작되는지를 국소화를 시킬 수가 있고, 영역들을 이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제거를 하는 걸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뇌전증 환자분들이 병원에 가셨을 때 어떤 검사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것들을 알고 계시면은 추후에 어떤 검사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이제 받아들이시기도 편하고 왜 하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좀 덜 당황스럽고 검사를 잘 받고 잘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